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인 단타 하시는 분이나 전업으로 단타 하시는 분, 전업이면은 단타 잘 하시겠죠. 근데 단타를 했을 때 단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 트레이닝이죠. 단타 했을 때 내가 수익이 안 나고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할까요? 단타를 하시는 잘하시는 분이나 잘 못하시는 분도 그 당일에 9시에 장이 열리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그 당일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라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도주란 당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테마, 그러니까 먼저 테마 혹은 재료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시장 참여자의 이목을 끄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이제 종가가 마감을 했을 때 대부분 상한가를 갔거나 아니면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을 거의 대부분 주도주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단타를 하고 지금도 단타를 하고 하지만 근데 막상 수익률을 까보면은 그렇게 막 벌 때는 많이 버는 것 같은. 근데 또 뭔가 이런 주도주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손절 폭도 막 2에서 2%에서 3% 정도 제한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절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나는 밑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비중 조절하면서 손절 없이 매매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했던 추가 매수가 된 뒤에 반등이 나와서 이제 수익을 줘야 되는, 그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 이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단타 잘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제 단타가 왜 분명 원리나 이런 것들 분명 맞고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냐, 일단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단타를 하는 성격이 안 맞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유료 강의 들으면서 배웠을 때 그때는 막 유레카를 외치면서 돈을 바로 1억 넣으면은 한번 10% 먹어가지고 바로 1,000만 원 만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빠지고 그랬는데, 막상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고, 이제 시장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를 하려면 주도주에서 단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포스코 엠텍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퓨처넷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뉴스가 뭐가 터졌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사업 목적 추가 기대감으로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포스코 엠텍도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이제 리튬 염호 가치가 35조 원으로 급등 모멘텀 지속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뭔가 재료들이 나오죠. 장중에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장이 끝나고 나서 일단 주가는 먼저 올라왔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재료가 이렇게 뜨는 경우들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 단타는 이런 주도주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상승하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는 단타족이 주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손절이나 아니면은 기준 없는 매매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더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단타를 하면은 당일날 크게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에서 단타를 하라 해서 단타를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종목을 진짜 잘못 골랐구나. 여기서 종목 선정에 달콤한 유혹인데, 그러니까 종목 선정,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날에 테마가 있겠죠. 그 테마가 있으면 테마의 대장을 먼저 찾으려고 하고, 주로 테마의 대장은 그 각 테마별로 해가지고 상승률,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먼저 왔던 종목을 테마의 대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KPM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상한가를 먼저 2시에 상한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종가상 이렇게 깨지고 했지만, 아무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일단 휴머니젠 코로나 치료제 3상 발표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던 건데요. 그리고 같은 테마로 엮여있던 게 텔콘 RF 제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KPM테크가 2시쯤 해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얘는 봉을 보시면 오늘 고가가 24%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KPM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이 테마에서 KPM테크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을 주로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을 매매하려고도 많이 했었고, 혹은 이제 또 다른 방법,
당일에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서 거래대금 상위 있죠. 한 거래대금 상위에서 한 12 정도 이 안에 보면은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엠텍이 거래대금이 7천억 들어오면서 그래도 거래대금 상위에 많이 떴었네요. 혹은 이제 페노션, HMM 이런 종목들이 또 12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좋다. 왜 좋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세력도 돈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뭐 3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은 지지와 저항이 딱딱 맞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에서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아침에 포스코 엠텍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저항을 돌파를 한 거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오는 이 구간 자체가 앞에 있는 이 전 고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했던 종목들은 이 움직임이 지지와 저항이 딱딱 맞으면서 움직임이 좋게 나오는데요. 일단 페노션도 볼까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 페노션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라서 뭐 따로 이거를 짧게 본다고 치면은 뭐 여기 앞에 있는 다 볼게요. 여기 이 전 고점 구간을 상승으로 돌파를 하고 다시 여기서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 다시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승을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 고점이면은 이 상승분의 조정 시에 여기 있는 전 고점을 또 지키면서 이 구간 지키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뭔가 계속 이런 전 고점 구간을 지켜주는 듯한 전 고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는 지금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한 거지 장중에는 이런 매매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지지받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매매를 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움직임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잘 그려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타를 매매했을 때 저도 뭐 진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것들 잡아가지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상 안 보겠죠. 근데 이렇게 뭐 종목을 찾는 저렇게 찾아야 되고 저런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 같은 종목으로 했는데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장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한 내용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선정의 달콤한 유혹. 약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많은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법이나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사거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다. 저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법은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야.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거야 하면서 이런 전고점 구간 있죠. 여기 잠깐 보이는 이 전고점 구간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야.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자기만의 기법이 되는 거죠. 근데 기법보다 종목 선정이 우선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3시 30분이 됐을 때 돈을 벌려면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몇 %나 위에 있으면은 그때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가가 끝이 났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와 있으면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3시 반에 상한가를 만들어줄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잘 찾았다고 하면 내가 29%, 28%, 27%, 막 25%, 20%, 15%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결국 들고 있으면은 상한가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한가를 들어가고 상승을 할 종목을 잘 찾았다고 하면은 어느 구간에서 잡든지 간에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듣기에는 정말 맞는 말이고 저도 이제 단타를 많이 했으니까 진짜로 이런 올라갈 종목들 미리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되게 머리로는 알고 막 경험을 몇 번 하면서 그런 것도 깨닫고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매매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장중에 매매를 하다가 얘가 이제 막 뭔가 이 느낌은 상한가를 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전에 했던 종목은 이렇게 막 상한가를 갈 것 같다가 갑자기 20%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발생하고 막 그런 게 머릿속에 막 남아버리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도
매수를 해가지고 한 2, 3% 올라가다가도 조금만 떨어지면 와 씨, 이거 떨어지겠다 하면서 그냥 잘라버리고, 근데 팔고 나니까 나중에는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뭐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큰 경우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이, 내가 진짜로 당일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 이 주도주 매매를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타, 뭐 안에 스캘핑도 들어갈 거고요. 오늘 매매해서 오늘 뭐 장 끝날 때 파는 매매도 파는 데이 트레이딩. 직장인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직장인이지만 별로 이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단타라는 게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면 좋은데, 돈도 뭐 수익이 나면은 이제 크게 나죠. 수익률이 커지니까. 좀 오늘 당일에 30% 정도 막 올라가고 하는 종목이니 잘만 잡으면 수익률이 크니까 문제는 없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이 본업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결국엔 이런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주도주, 근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라면은 아직 주도주로 해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좀 손실이 발생한 분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도주를 장점이 많죠. 그냥 하루에 변동성이 크니까 뭐 잘만 잡으면은 10% 금방 먹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하니까 이제 막 올라갔다 변동폭도 막 크고 해가지고 잘만 잡으면은 여기서 빠르게 수익이 쌓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단점도 많죠. 매매가 꼬여버리면은 마이너스 30%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손절도 나는 2% 정도로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매매를 했는데, 근데 그 손절 구간이 깨져버리고, 한 번 깨질 땐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깨지고, 네 번, 다섯 번 깨졌을 땐 이게 진짜 내가 맞는 매매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단타를 하고 싶은데 단타하면 안 되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으시다, 이 주도주 매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해가지고 벌 수 있는 사람은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특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남들은 돈 다 잃어도 나는 벌 거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도 잘하고 변동성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바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고 실제로 그렇게 잘하면은 문제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주도주 매매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죠. 이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주도주 페노션을 잠깐 예시로 들면은, 페노션이 지금 거래량이 오늘 거래 대금이 5,400억이 터지면서, 이 5,400억이라는 게 터지면은 사람들의 이목이 오늘 많이 이목이 이쪽으로 쏠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건요. 사람이 거래를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매수, 매도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쌓이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당일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잘 보지 않습니다. 뭐 보면서 매매를 하시긴 하겠지만, 앞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 그냥 2월 22일 딱 일주일 정도의 모습만 잠깐 보면은, 2월 22일 날 이때 얘도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2,200억 많이 터지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뭔가 움직임 자체가 얼마 없죠. 이 박스를 잠깐 그었을 때 이 안에서 움직임이 기껏 해봐야 10% 정도, 10%에서 왔다 갔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잘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일단은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그걸 세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세력이 주가가 뭔가 여기 앞에 있는 정고점을 예를 들어서 6,000원, 여기 딱 6,000원 있죠. 여기 6,000원을 뚫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려고 뭐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6,000원 뚫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베팅을 하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6,000원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며칠 동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며칠 동안.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도 여기까지만 오면은 뭔가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졌을 때 이번에는 5,3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여기 떨어지게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다 팔려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다시 팔아가지고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뭔가 이 5,300원 밑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서는 계속 사주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결국 개인이라기보다 세력인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작은 10%도 안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10% 올렸다가 다시 10% 떨어뜨렸다가 10% 올렸다가 이러면서 매집을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집을 했을 때 그 세력들의 평단가가, 물론 이 밑에서도 샀기 때문에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세력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투입을 한 겁니다. 돈을 투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1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예를 들게요. 여기 100만원, 그 다음에 가운데서 100만원, 그 다음 밑에서 100만원, 그러니까 세력을 100억이라고 할까요? 그냥 300억으로 해가지고 여기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0억을 총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평단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뭐 5,600원이나 이런 구간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 우리랑 똑같아요.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얘네들이라면 좀 건방지고 이 형님들이 이제 돈을 버셔야 되니까, 결국 이 형님들이 돈을 벌려면은 여기서는 자기 평단가에서는 돈을 못 벌죠. 잠깐 여기서 3% 돈을 300억이나 썼는데 이거 3% 꼴랑 먹겠다고 할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고 다 계획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세력 형님들은 결국 이 구간에서 팔지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 당일의 주도주,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상승률이 나오게 되는 이 주도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려졌을 때 이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상태에서 결국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벌써 수익이 10%, 20%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은 판다는 겁니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군가는 이제 팔게 되는, 이렇게 여기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단타,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밑에서 잘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올라간 다음에서 위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좀 그런 적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더 갈 것이다. 지금 주가 20%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야 하면서 20%인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상한가 갈 것 같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20%, 내 평단은 20%인데 10%까지 떨어져가지고 손절했던 기억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많죠. 뭐 매매하다 보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을 주도주에서 한다 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 팔려고 하는 구간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내가 팔고, 세력 형님이라고 하면은 팔고자 마음 먹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단타들도 막 이렇게 막 이제 올라간다 하면서 막 또 사는 단타들이 있으니까 내 물량 막 사주네. 너무 고맙다. 그냥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 주도주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물론 이런 포스코 엠텍처럼 전날에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오늘 또 연상한가를 또 가지고, 이런 종목이면은 뭐 좋죠. 뭐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다음날에 상한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있다가 또 상한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을 거고, 만약 여기서 지금 이런 매매 단타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 하면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게 단타를 하더라도 주도주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주도주가 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거, 내가 주도주가 되기 전에 매수를 미리 해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 움직임들을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한번 그거를 통계를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한번 밑에서 잡아보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지금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좋은데 꽤나 길어져가지고요. 20분이 넘었으니까 좀 환기시킬 겸 2부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2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주도주가 되기 전에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2부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저는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했던 내용이고, 진짜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 저런 주도주 올라가는 것에서 이제 매매를 하던 것에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하니까 수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막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구간 자체를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 구간을 바꾸니까 좀 수익이 더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맛보기로 하면은 뭐 구형테크를 한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홍국 FMB 이런 구간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맛보기라고 했는데 벌써 구간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다음 영상이 좀 기대가 되신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영상 찍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2부도 빨리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